안녕하세요. 왕영춘입니다. 이번에는 건축법과 도로 2편이죠. 2편을 마무리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1편도 반드시 여러분 한번 종합 정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1편도요. 방금 620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의 기본은 도로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맹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맹지 매매라든가 맹지 개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건축을 위한 도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의 완결판에서 2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잠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요 캡처 하셨다가, 문자 주십시오. 요것은 올해 마지막입니다.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만, 딱 이제 이번 달 30일까지만 지금 한 8일 남았나요? 8일 동안만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엔 요걸 한번 할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요걸요. 요게 뭐냐면, 요 도로편 끝나고 다음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고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 있고, 그죠?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어요. 조례에서 얘기하는, 각 지자체 조례마다 있죠. 조례에서 얘기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 훈령으로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토부령으로 개발행위가 기준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물론 저도 이제 처음에 한 뭐 십몇 년 전에 공부할 때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도 이 말이 나온 것 같고 저기서도 이 말이 나온 것 같고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요것만 구분할 줄 알아도 기본적으로 공부가 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죠. 621강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강의를 2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물론 주식강이 있으면 더 길어지기도 해요. 보통은 20강 안으로 끝나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621강 건축과 도로 2편 해서, 필요하신 분은 요 내용은 542강 블루오션 교재 참고해 주세요. 자, 여러분, 저번 시간은 요거 이제 도로에 대해서 쭉쭉 다 해드렸고, 지금, 요거, 이번 시간은 요거. 자, 여러분, 요거, 제가 이제 이거 모르시는 분은 542강 보시라고 했습니다. 잠깐 이걸 좀 접어야 되겠다. 너무 넓으니까. 접어서. 자, 요거, 사건번호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고요. 요거 이제 예서 이 토지를, 요것을 이렇게 낙찰을 받았어요. 이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어. 요거 건축물이 준공이 안 돼 있어요. 따라서 토지와 이 건물이 동시에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인가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일어난 물론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나오게 되면, 그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제가 커피 좀 하나씩 마시면서 할게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100% 되죠. 물론 제 블루오션 교재에 있듯이 건축물이 안 나오든 따로 나오든 뭐 나오지 않든 착공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터파이가 돼 있든 안 됐든 저희들은 100% 다 해결합니다. 저희들은, 그죠? 제 교재에 다 있습니다. 블루오션 교재에 100% 다 해결됩니다. 이런 경우에 건축물과 토지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다음에 뭡니까? 준공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준공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준공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제 블루오션 교재에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말 그대로 그냥 이게 도로가 진입로잖아요. 진입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보안명령이 떨어집니다. 보안명령이 떨어져요. 보안명령이. 어떤 보안명령이냐? 5글자를 받아와라. 그겁니다. 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모르면 안 되죠. 없으신 분은 제 교재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런 것들은 봤는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보안명령이 떨어질 때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뭘지? 잘못하면 이게 대처 잘 못하면요, 여러분. 이것까지, 보안명령까지 생각하지 않고 낙찰 받으면,
낭패 볼 수가 있어요. 낭패를 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 보안 명령에 관해서는 여기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사람들 이런 것들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자, 어떤 여기다 본건지예요. 본건지가 있고 도로가 있어. 자, 그런데 내 본건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건축물을 이렇게 이쁘게 쳤어요. 쳐서 준공을 받을 때는 그죠?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준공검사가 있고 개발행위허가에서 얘기하는 준공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준공검사 시에는 그죠? 우리가 허가받은 내용 그대로 변경이 없을 시에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그죠?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준공검사, 그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에서도 언급이 돼. 제가 물론 제 교재에는 다 있어요. 개발행위허가에서도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허가받은 내용대로 처음에 요 토지가 A, 도로 이침로가 A야. A라는 소유자의 사용수당을 받든 아니면 뭐 그 자기가 매매하면 안 되죠. 사용수당을 받아서 도로를 사용하겠다는, 여기서 건축허가를 넣었다면, 사용수당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넣었다면, 그죠? 그리고 추후에 건물이 완공돼서 준공을 떨어뜨릴 때는 요 A라는 소유자하고 요 사람하고 처음에 허가 넣었을 때, 이게 B라고 했을 때요, A하고 B가 똑같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경매로 넘어와 버렸다. 아니면 요게 경매로 넘어와 버렸다 해도, 요게 경매로 넘어와도 이 사람의 소유를 다시 사용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고요. 요게 경매가 넘어와서 내가 낙찰을 받아도 이 사람의 사용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 아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법을 어설피 알고 대충 알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좀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저는 이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요 첫 시간에 어제 했던 거, 첫 시간에 첫 물건, 요 물건. 요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 강의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큰일 날 수 있다. 물론 이게 뭐 금액이 80만원 밖에 안 되니까 뭐 껌 싸먹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그런 목적으로 이 토지를 낙찰 받았다고 한다면 확인사항이 제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공법은 여러분, 한 가지 법만 알면 안 돼요. 한 가지 법만 알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공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이 있어. 국토계획법의 준공검사 또는 개발행위허가의 준공검사, 그죠? 그 다음에 도로와 관련된 도로법, 그 다음에 건축법과 관련된 건축법상 도로, 여러 가지 것들이 짬뽕이 돼서 하나의 법률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만 얘기하는 이 준공검사를 알았다가는 나중에 다른 공부할 때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자, 다음. 자, 그리고 요건 제가 뭐 수없이 말씀드렸던 거죠. 요런 것들. 요것은 뭡니까, 여러분? 분양단지 내 도로자요. 분양단지 내 이런 도로는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본다. 이거와 관련된 판례가 4개가 있다. 그죠? 제가 누차 설명드렸죠. 이런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수없이 많이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지분일 경우, 그죠? 도로가 지분일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토지가 이렇게 있어. 이게 뭐 토지가 이렇게 있어. 이게 A 소유의 토지야. 그런데 이게 도로야. 도로가 n분의 1. A도 n분의 1을 가지고 있죠. A도 n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자, 내가 그럼 여기다 건축허가를 넣을 때 나머지 뭐 B, C, D 이런 사람들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냐?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거예요. 그죠? 공유자가 동의가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만약에 이게, 그죠? 이게 지목이 돼야. 그런데 이게 도시지역이야. 그럼 이것은 이미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되었겠죠. 그러면 이 나머지 지분권자, 도로 지분권자들의 동의는 내가 여기다 건축을 할 때도 필요가 없겠죠. 그죠?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비도시적으로 넘어와 버리면,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죠? 지정되었을 수도 있고 이 도로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되어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냥 건축하면 되지만 이 땅에다가, 옆에 있는 땅에다가 지정 공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내가 설령 여기에 n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n분의 1 지분을 갖고 이 도로에, 여기가 A예요. 여기도 A 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비도시 지역의 도로를 잘못 받았다가는 박살납니다. 물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바로 전편에 620강에 설명드렸지만,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의 조건은요, 건축법의 조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좀 너무 불만인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한번 이것을 법제처하면 유권해석을 한번 의뢰하려고 그래요. 그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했고, 여기에 따라서 여기다 지목을 변경했으면, 건축법이 도로로 지정 공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죠? 건축법 도로로 지정 공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이것은 건축법상 도로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어딨나 그게. 자,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보면요, 그죠? 경매사령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서 진입로는, 그죠?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해야 되며, 그러면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에 현황 도로에 맞게, 건축법상 도로에 맞게 확보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진입로. 여기는 뭐 진입로의 너비라고 표기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개발행위허가에서 진입로는, 그죠? 말 그대로 진입로의 너비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해야 되며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진입로는, 이런 진입로 있잖아요. 이런 진입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해야 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이런 것처럼 제가 송산의 그린시티 했던 거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 이걸 답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솔직히 공부가 많이 되지 않으면 제 말이 뭔 뜻인지 모를 거예요. 그죠? 제 블루오션 계좌는 다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공부하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 토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게 맹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유튜버들은 둘이 꿍짝꿍짝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차피 지목이 되고 여기도 되잖아요. 이게 도로잖아. 이게 도로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방도거든요. 이렇게요. 지방도인지 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게 도로예요. 도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토지가 딱 정면에 나왔는데 여기도 도로고, 이 태는 이 도로를 통해서, 지목이 도로인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건축물을 지은 거잖아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개발행위허가에서 요구하는 도로의 조건은 건축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미 건축법상 도로란 얘기예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니, 저는 공무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요것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아마 저를 가도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제 논리가 맞아요. 제 논리가 100%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죠? 변호사나 뭐 그런 법조인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공부를 많이 해본 제가 봤을 때는 요 개발행위허가 지침,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고,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다고 있잖아요. 그죠? 요 세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쪽에서는 박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이해를 못하면 이런 내용들도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3-2-5에 나와 있어요. 기반 시사례 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 교재는 물론 다 정리해놨죠. 그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게 사람들이, 이게, 저기 보면 맹지임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맹지냐? 이게 건축법 도로가 아니란 얘기야. 건축상 도로 지정 공고는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사실 국내 최초로 제가 공개하는 건데, 이런 제 의견은, 사람들이 그냥 듣도 모르고 그냥 쭈쭈쭈 읽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수 중에 개하수지. 전문가를 하더라도. 유튜브 나와서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하수 중에 개하수입니다. 자, 어디까지 온 거야? 죄송합니다. 나 이게 또 말이 길어지네. 14분, 5분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했지. 지분이 도로인 경우. 자, 아까 지분이 도로인 경우도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받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필요하신 건 369강 참고하시고, 그죠? 369강 참고하시고, 여기와 관련된 것은 44강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것은 542강 블루오션 기제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게 도로가 이거 밑에 보고 설명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이 도로가 면지역이었어요. 면. 이게 물론 이제 접하진 않았어요. 이 토지하고 이제 이 도로하고 접하진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 이게 2m 이상 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 접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접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옛날에는 면지역이었어. 그죠? 옛날에는 면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평성면에서 뭐 아니면 안중면이라고 합시다. 안중면. 평택에 있는 안중면. 옛날에 안중면이었는데 내가 낙찰을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접했다는 가정하에요. 이게 안중읍으로 승격이 돼버렸네. 그럼 뭐야 이게?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땅은 만약에 건축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여기다 집을 지려고 하면 돼. 근데 이 도로 너비가 3m밖에 안 돼. 3m밖에 안 돼. 그러면 도시지역은 뭐예요? 건축 후퇴선이 존재하죠. 아이고 이게 마우스로 쓰니까 이게 글자가 건축 후퇴선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도시지역은 4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되죠. 그럼 이게 도로가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게 3m밖에 안 됐어. 그러면 이게 4m를 확보하려면 내가 이쪽으로 0.5m 이쪽 사람도 역시 0.5m씩 건축을 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후퇴해야 되겠죠. 손을. 그죠? 요렇게 요 건축 후퇴선은 적용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거 낙찰받을 때 면지역에 있을 때 이렇게 건축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다시 신축이나 그런 거 했을 때는, 그죠? 멸실시키고 다시 신축을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0.5m, 만약에 이게 3m라고 했을 때, 만약에 2m라고 한다면 여기 1m, 이쪽도 1m 이렇게 물러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요거 제가 어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상 도로와 개발행위허가상 도로, 여러분 차이점을 제가 아까 방금 개발행위 운영지침 3-2-5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죠? 요것은 지목이어야 되니까 요것은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토지는 이게 여기 있는 토지들은 다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여기는 더군다나 동지역이죠. 그죠? 대부 남동 동지역이죠. 동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건축할 수 있다. 그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목이 되라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비도시 면지역이다. 비도시 면지역이다. 그러면 이 도로를, 그죠? 도로가 배타적 사역 소유권이 포기됐는지 또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됐는지 그걸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도 면지역이에요, 여러분. 면지역이죠. 면지역입니다. 면지역인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요거 3억짜리를 이거 10억에 받아간 거예요. 이거요. 누군가가 이게 800평짜리인가 그때 요 3억짜리를 10억에 받아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땐 별로 남는 거 없어요. 이렇게 높게 받아가면. 자, 그런데 요게 도로가 이게 건축법상 도로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 안 됐대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필요하시면 제 강의 있으니까 보세요. 요것을 시청에다 전화해보면요.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 토지에 도로하고 접했잖아요, 여기가요. 그럼 여기에 건축허가 나냐? 어떤 담당자는 된다. 어떤 담당자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저는 된다는 쪽이거든요. 왜? 어차피 여기를 건축하기 전에는 이 토지에 대해서 또 이 토지나 여기 이 토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집을 졌을 거예요. 그죠? 그럼 아까 개발행위 허가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럼 이건 건축법상 도로 맞아요. 면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공무원님들은 해석을 잘 하세요. 해석을 잘해요. 그렇지만 조금 공부가 덜 된 공무원님들은 이런 걸 잘 해석을 못 하거든요. 이런 걸 잘 해석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다수 공무원님들하고 딱 전화통화했을 때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됐냐 안 됐냐 그걸 따지기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때 이게 이미 개발행위허가 도로로서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죠? 이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진입로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이것은 건축법보다 더 센 규제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왜 이걸 역으로 해석하지? 모르면 말고요. 나도 몰라. 더 이상 설명 안 해. 목이 터지거든, 이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개발행위허가 진입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해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될 것.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런 토지 같은 경우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진입로거든. 이렇게 여기가 21부이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밑에 많이 있는데 자, 여기가 진입로예요. 이게 진입로 도로야. 그러면 여기가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여기가 지목이 되거든요. 이게 이 지목이 돼요. 그죠? 화성시 같은 경우는 50m인가? 50m 이상씩 막다른 도로일 경우 그죠? 50m 이상씩 개발행위를 안 해줘요. 그죠? 그런 거리 제한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여기 이제 어디야? 여기 면적이잖아요. 면적. 그죠? 면적인데 이 면적은 이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됐다고 하겠죠. 그죠? 당연히 안 됐다고 했을 거예요. 면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또 하나 다르게 해석하면 여기는 이미 지목이 돼요. 지목이 되라고요. 그러면 개발행위허가에서 진입로는 이 진입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 그죠? 개발행위허가에서 진입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해야 되면 이거 확보했죠 그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그리고 또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이미 건축법상 도로인 거예요 그죠? 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나를 갖다 그냥 도시공사 사장으로 앉혀주든지 그냥 국토부 장관을 앉혀주면 이런 것은 이런 불합리한 건 다 때려 고치는데 정말 이건 이거 공무원님 이게 법을 해석하시는 일부 부서 이게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요 법점은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도시 면적은 맞아요. 비도시 면적은 또 뭡니까? 도로로 지정 공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죠?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상 도로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죠? 건축법상 도로에 적합했으니까 이게 건축허가 나고 개발행위가 났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가장 기본적인 거 가지고 왜 시시비기를 가리냐고. 왜 민원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죠? 면적이니까 도로로 지정 공고 안에서 이게 사유지라면 이게 A라는 소유 토지라면 아니면 또는 이게 A부터 Z까지 소유자라고 한다면 이 A부터 Z까지 다 동의를 받아야 돼? 여기를 개발하려면? 요즘 모순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만약 이런 땅 갖고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건데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밑에 좀 할 얘기는 많은데 공무원들이 왜 이런 걸 안 해주냐면 그죠? 지자체에서 사용승낙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법제처 질의외신 13-1036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보면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공무원님들은 왜 허가 안 해줘요? 라고 한다면 그죠? 라고 한다면 요 규정을 듭니다. 요 규정을 질의요지 여기 딱 질의했어요. 회답을 딱 했어요. 요 근거 때문에 여기 건축허가 사용동의서 받아오세요 라고 합니다. 비도시 면적에서는. 그죠? 이게 A고 이게 토지가 B다. 그러면 A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요. 좀 할 내용들은 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그래서 도로 건축과 도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엔 요걸 하겠습니다. 개발행위가 기준과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 조례에서 개발행위가 기준 요걸 갖다가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몇 강이냐? 622강인가? 네, 끊어야 되구나. 예, 감사합니다.